전 세계 인구 중에 인구수는 0.25%에 불과하지만 노벨 수상자의 25%, 세계 억만장자의 30%, 세계 100대 기업 소유주나 CEO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처럼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랜 동안 종교적 신념과도 같이 내려온 탈무드가 있고, 또 하나는 나이나 성별, 계급에 관계없이 두 명이 짝을 지어 토론과 논쟁을 통해 진리를 찾는 학습법인 하브루타가 있습니다. 오늘은 탈무드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 중에서도 돈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힘, 유대인만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살아나고 싶다면 돈을 소중히 여겨라. 기원전 6세기 강유역에 위치한 바빌론은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따뜻하며 물자가 풍부한 국가였다. 바빌론은 상업과 교통이 빠르게 발전했다. 천혜의 환경을 갖춘 바빌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역 도시였다. 바빌론 유수로 건너온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첫 번째 무역을 시작했다. 얼마 후 유대인은 몸속에 흐르는 장사꾼 기질을 발휘한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멸망한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다. 당시 그들에게는 나라를 재건하는 일보다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다. 끝까지 살아남되 재물을 쌓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터였다. 유대인은 손때는 영역마다 승전보를 울렸고 빠르게 재물을 축적했다. 많은 유대인이 갑부가 되었고 바빌론 제국에서 고위 관직을 차지하기도 했다.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유대인은 혹독한 방랑길에 올라야 했다. 농사짓고 살아갈 안락한 땅을 염원하는 것은 이루지 못할 꿈이 됐다. 유대인이 간직한 씨앗은 비록 뿌리 내릴 땅은 잃었지만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세상을 여행 중이다. 유대인의 가슴 속에는 살아남고 싶다면 돈을 소중하게 여겨라라는 말이 깊이 새겨져 있다. 유대인은 오랜 유랑 생활을 했기에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고 반유대주의 정책 때문에 많은 재물을 쌓지 못했다. 언제라도 거주지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유대인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지혜와 돈밖에 없었다. 유대인에게 돈을 버는 일이란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일이다.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인데도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며 하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돈이 있는 곳에 유대인이 있다는 말이 있다. 아메리카 신대륙이 발견되자 유대인은 그곳에 거주하며 가장 먼저 식민지로 삼았고 신대륙의 발전을 이끌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무역 거래가 그들의 손끝에서 이루어졌다. 유대인은 신항로를 이용해 신대륙의 원자재를 유럽으로 운송했고 유럽의 공산품을 신대륙으로 가져와 판매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러시아와 동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 상당수가 미국으로 망명했고 미국에 도착한 유대인 대다수는 영어를 할 줄 몰랐고 허기를 채우기도 힘든 열악한 상황을 참아가며 생계를 이어나갔고 가족을 부양했다. 이민 1세대의 61.2%는 가공업에 종사하고 27.5%는 사업을 했다. 이민 2세대에 이르러 큰 변화가 나타났다. 그들 중 32.6%는 가공업에 종사하고 57.8%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대인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말을 두드리는 소리로 새 가족을 맞이하며 심지어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기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부터 동전과 지폐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친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간다. 그만큼 유대인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가르친다. 아이가 돈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했다면 두 번째 재정 교육을 실시한다. 즉, 돈으로 물건을 교환할 수 있다는 개념을 알려준다.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유대인 부모는 세 번째 재정 교육을 실시한다. 거짓 광고를 간파하고 지출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치고 나아가 수중에 적은 돈을 큰 돈으로 불리는 방법을 훈련시킨다. 유대인들은 돈에 대한 집착을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돈은 세속의 신이라고 생각한다.
살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한 번도 없다. 하지만 돈은 어른이 되어서 배우는 것이라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늦은 것이다. 그리고 돈을 편협하게 바라보게 된 것이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내 탓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것은 내 탓이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산을 전혀 쌓지 못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2.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라. 한 유대인이 시장 노점에서 과일을 팔고 있었다. 어느 날 노부인이 과일을 사러 시장에 왔다. 시장 입구에 있는 노점상에게 노부인은 물었다. 여기 사과는 어때요? 사과가 하나같이 달고 맛있어요. 안 달면 돈을 안 받습니다. 몇 개만 사보세요. 그 말을 들은 노부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젓고는 다른 노점으로 갔다. 노부인이 두 번째 노점상에게 물었다. 여기 사과는 어때요? 달콤한 사과와 새콤한 사과 중에서 어떤 걸 원하나요? 살짝 새콤한 걸로 사고 싶은데요. 이쪽에 있는 것들이 크고 새콤합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500g만 주세요. 사과를 산 노부인은 시장 안을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유대인이 운영하는 노점에 들러 같은 질문을 던졌다. 여기 사과는 어때요? 당연히 맛있죠. 어떤 사과를 원하시나요? 살짝 새콤한 사과요. 다들 달콤한 사과를 원하는데 왜 새콤한 사과를 찾으세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신게 당긴다고 해서요. 유대인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다정한 시어머니시군요. 몇 달 전에도 근처에서 두 집이나 아이를 낳았어요. 그분들도 여기서 사과를 사가셨죠. 그랬더니 건강하고 귀여운 아이를 낳았지 뭡니까? 얼마나 드릴까요? 그럼 1kg 주세요. 유대인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노부인은 환하게 웃으며 또 사과를 샀다. 유대인은 사과를 담으며 노부인에게 다른 과일도 소개했다. 귤은 새콤하면서도 비타민이 많아 영양이 풍부해요. 임신부와 태아에게 아주 좋죠. 귤을 사가시면 며느님도 맛있게 드실 겁니다. 그런가요? 그럼 귤도 1kg 주세요. 참 좋으신 분이네요. 이런 시어머니를 둔 며느님은 복도 많아요. 유대인은 귤을 담으며 계속 말했다. 저는 매일 이 자리에서 장사합니다. 과일은 그날그날 들어오니 언제나 신선해요. 이번에 사가신 거 며느님이 잘 먹으면 다시 찾아주세요. 그럴게요. 다음에 꼭 들를게요. 유대인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노부인은 계산을 하며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노점상 세 곳은 각기 다른 결말을 맞았다. 왜 그럴까? 유대인의 노점상이 유독 장사를 잘했던 이유는 장사를 하려면 언제나 고객의 수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기 때문이다. 3. 궁지에 몰리면 살 길을 찾게 된다. 유대인이자 세계적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정해진 규율에 따르지 않는 감독이었다. 그는 신묘한 촬영 기술로 진부한 소재도 신선하게 풀어내는 재주를 가졌다. 1975년 영화 조스를 촬영하면서 기술적인 문제에 수없이 직면했다. 촬영에 비협조적이고 어려운 특수 효과를 요구하는 주인공으로 인해 스필버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그를 괴롭힌 주인공은 바로 기계상어였다. 기계상어는 많은 경험과 우수한 능력을 겸비한 특수제작 전문가가 설계했음에도 완성도가 크게 떨어졌다. 물탱크에서 잘 작동하던 기계상어는 매사추세츠주 해변으로 이동하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제어 장치가 고장난 기계상어는 통제가 되지 않았고 제멋대로 움직이다가 멈추기 일쑤였다. 거의 매일 부품을 수리하고 교체하거나 납땜을 해야 했다.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를 데려와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고장난 기계 상어를 포기하고 새롭게 제작하느냐, 고장난 기계 상어를 계속 수리하면서 어떻게든 촬영을 이어가느냐, 둘 중 어떤 선택이든 해야 했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조악한 영화를 만들면 관객들에게 외면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미래도 불투명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했다. 스필버그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정하게 생각했다.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허리 아래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죠. 조스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바다 속 상어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스필버그는 전통적인 영화의 촬영 기법에서 탈피하는 데 성공했고 조스를 명작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제 그의 촬영 기법은 다른 영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지만 이것이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처럼 만들어낸 역발상의 결과물임은 아무도 모른다. 스필버그는 최악의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몰두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독특한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4. 전진하기 위해 후퇴하다. 유대인은 뛰어난 사람일수록 재능은 감추고 허점을 드러내며 전진하기 위해 후퇴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전자제품 도매상에서 일하는 유대인 판매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진실을 살펴보자. 하루는 단골 고객이 신제품을 사러 왔는데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계속 맞지 않았다. 판매원은 신제품을 기존 제품 가격으로 팔아달라고 우기는 손님 때문에 매우 난감했다. 신제품은 사양도 좋아졌고 재료도 훨씬 고급스러워져서 기존 제품과의 가격 차이가 컸다. 하지만 단골 고객을 잃을 수 없었던 판매원은 한 걸음 물러서는 전략을 취하기로 했다. 손님이 제시한 가격으로는 맞춰드리기 어렵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물건이 잘 안 팔려요. 신제품이라고 가격을 이렇게 많이 올리면 누가 사겠어요? 이렇게 하죠. 기존 제품가로 팔면 지금 당장 계약하고 아니면 경기가 좀 풀리면 다시 올게요. 단골 고객이시니 저희 제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 신제품 가격이 좀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 제품가로 팔면 저희 손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도 제가 한 발 양보해서 기존 제품가로 드리겠습니다. 대신 발주량을 50개에서 100개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세요? 워낙 불경기라 50개만 사도 충분한데 100개라니.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신제품을 기존 제품가로 드리면 저희도 손해가 큽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발주량을 늘려주시면 저희도 수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장님께 말씀드려 겨우 얻어낸 혜택이고요. 고객님이 최초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고객은 이해득실을 따져보기 시작했다. 판단이 끝난 고객은 즉시 계약서를 작성했다. 때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으로 두 발 앞으로 나아가는 성과를 얻는다.